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블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세팅을 다 초기화시키고요. 제가 자주 쓰는 보조지표는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MACD, 그 다음에 RSI, 다이버전스 이렇게 네 가지를 많이 보는데요. 첫 번째 볼린저 밴드부터 볼게요. 차트에서 보면 스탠다드랑 트레이딩 뷰가 있는데 트레이딩 뷰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조지표를 클릭할 수 있어요. 인디케이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는 굳이 스펠링 칠 필요 없이 밑에 이제 볼린저 밴드 이렇게 있어요. 클릭. 처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 클릭하면 이렇게 좀 차트가 엄청 못나지거든요. 그래서 왼쪽 상단 BB에 톱니바퀴 모양 세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빨간 색깔 버튼 클릭하면 색깔 좀 연하게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굵기는 얇은 게 좋고, 어펄이 위에 파란색 굵은 선인데 이것도 이제 클릭해서, 저는 파스텔 톤을 좋아해서 좀 연한 색깔로 해가지고 제 얇은 굵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로열도 이제 밑에 선인데 너무 새파란 색깔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연한 색깔로 클릭하고, 그 다음에 OK. 좀 보기 편하죠. 볼린저 밴드는 약간 구름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름 모양이 되었을 때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또 밑에 부분에 데이면 다시 오를 거라 예상하고, 이런 용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밑에 부분에 찍으면 이제 롱 포지션으로 매수를 해서, 다시 이제 위에 볼린저 밴드를 찍으면 이제 롱 포지션 종료 팔고, 다시 숏 포지션으로 다시 사가지고 다시 아랫부분에 닿으면 다시 팔고 롱 포지션 사고, 이렇게 반복하면 되는데, 이게 보통 어떨 때 사용하면 좋냐면,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바닥 찍고 오르고 바닥 찍고 오르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차트처럼 아예 하락장이 시작되면 위에 찍고 내려오고 여기서 모르고 샀다가 롱 포지션 잡으면 물려버리거든요. 이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좀 볼린저 밴드를 사용했을 때 좀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 중에 한 개는, 이제 자기 시드 100%로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었다 생각하고 롱 포지션을 잡았는데 여기서 하락장이 시작돼서 더 떨어지는 경우에는, 아까 20%만 샀으면 여기서 추가로 20%를 추매를 하면 진입 가격이 한 중간쯤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다시 반등을 할 때 요즘에 이제 본절할 수 있는 구간에 오는데, 사람들이 본절을 잘 못해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오를 것 같아가지고 안 팔고 놔뒀다, 그럼 다시 떨어지면 다시 저점에 바닥을 찍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20%를 사면 제2회부터 3번을 샀는데, 이렇게 추매를 하면 진입가격이 중간점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본절 구간에 나갈 수 있는 구간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본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계속 물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보통 이제 볼린저 밴드 사용할 때, 볼린저 밴드가 저점 찍고 반등을 안 하고 다시 더 떨어지게 되면 약간 본절 근처 라인에서 나와야 돼요. 15분봉으로 보면 이게 계속 저점을 찍어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이제 청산당할 수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사용할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해서 다시 횡보 구간이 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횡보 구간이 심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안전해요. 볼린저 밴드 사용했으면 여기서 만약에 횡보 가겠다 싶으면 저점 잡고 팔고 숏 포지션 잡아서 다시 팔고 계속 반복해서 먹을 수 있는 창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요런 게 물려버리면,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이런 거 너무 믿지 말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여기 저점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잘 가다가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이제 CD를 분할 매수해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차트가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참 웃긴 게, 이렇게 반등 주는 거는 이렇게 평범한 이제 구름 모양인데, 이렇게 약간 급등을 했다가 이 급락을 할 때는 차트가 뭐라 해야 되지? 요런 데 안 걸리고 여기 딱 뭐 돌멩이가 굴러떨어질 것처럼 끄트머리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보통 급락을 해요. 이게 미끄러지나 봐. 이게 걸려서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거리다가 미끄러져 버려. 여기 숏 포지션 잡은 사람들 오늘 재미 좀 받겠는데. 두 번째로 보여주는 지표는 MACD. 이 MACD는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영어로 MACD 이렇게 치면 그냥 뜨거든요. 근데 이게 참 빨갛고 파랗죠. 이게 또 안 예뻐요. 세팅을 좀 다시 할게요. 이 톱니바퀴 모양 누르고 색깔 좀 이제 그래도 좀 연한 색깔로 하고, 빨간색도 파란색도 좀 연한 파란 색깔, 그리고 빨간색도 좀 연한 빨간 색깔. 이 MACD에서 하나 더 수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캔들 모양이에요. 캔들 모양을 뭐 이런 걸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콜룬스 이걸 많이 써요. 이 캔들을 쓰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돼가지고 저는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이게 MACD를 보는 용도는 요 볼륨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 밑에 이제 매수선이랑 매도선의 교차 지점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매수세가 다시 많아지고 매도세가 떨어지게끔 이게 크로스 되는 구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상승을 한다고 보고, 이게 볼린저 밴드도 바닥을 찍고 MACD도 교차를 하면 이때 매수를 하는 거죠. 이런 용도로 보통 사용하는데, 사실 이것도 참 애매한 게, 이런 것도 볼린저 밴드에서 바닥 찍고 상승하는 척 하는데 요 밑에 차트도 여기서 이제 교차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다고. 근데 교차 못하고 다시 떨어지잖아.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걸 보다가 이걸 보고 샀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저만 쓰는 거니까. 이게 1분봉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같이 올라가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위쪽으로 볼륨이 있을 때는 계속 상승한다고 보고 이제 아래로 떨어질 때 하락을 생각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다가 상승 끄트머리 지점을 와서 다시 이제 약간 떨어져서 이제 언덕이 꺾이는 느낌이 들면 그때 숏 포지션으로 매수를 해요. 그러면 이제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볼륨이 줄어드는 것도 계속 먹을 수 있고, 지금 이거는 반대로 좀 짧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떨어지는 것까지 먹고 그 다음에 아래 볼륨으로 나오는 것까지 추가로 더 먹으면 크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 보세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느낌 나서 샀는데 이게 떨어지려다가 다시 오르는 경우가 있어. 그럼 여기서는 다행히 다시 떨어졌지만 이렇게 했다가 더 크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예요. 그 말 그대로 그것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MACD는 가볍게 이렇게 보고, 저희가 오늘 봐야 될 건 다이버전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이버전스를 보려면 RSI를 봐야 돼요. 원래 다 켜놓고 하는 편인데 보기 불편하니까 다른 건 끄고, 이제 보조지표에서 RSI 이렇게 검색하면 제일 위에 Relative Straight Index 맞나요? 아무튼 이렇게 된 영어로 들어와서, RSI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RSI도 세팅을 하면, 저는 세팅을 안 건드리는 편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upper limit랑 lower limit가 70, 30으로 돼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이 70 이상이 되면 이 점선을 넘어가는 거고, 이제 lower limit 30 이하로 떨어지면 선이 이제 점선을 넘어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점선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은 롱 포지션 잡으면 되고,
위에 점선에 도착하면 다시 떨어질 거라는 숏포지션 잡으면 돼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이 하는 건데 이걸 80에서 20으로 잡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래 점선과 위 점선에 돼 있는 구간이 더 아래 점선과 위에 점선에 닿을 확률이 더 줄어들겠죠. 근데 이게 좀 더 보수적으로 보조지표를 보는 방법인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그대로 70에 30으로 봅니다. 이게 보조지표만 믿고 하다가는 큰 코 다치니까 70, 30 잡고, 그리고 다른 건 제가 1분봉도 보고 차트 분석을 하는데 이 RSI를 보고 할 때는 무조건 15분봉 이상을 보고 해요. 그래서 15분봉에서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넘어왔죠.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넘어오면 하락 포지션으로 보고 숏 포지션 잡으면 되고, 다시 바닥 찍고 여기 점선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다 떨어졌다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포지션 종료하고 다시 롱으로 갈아타면 다시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옆에 보이듯이 이제 잘못 잡으면 이제 오르다가 위에 못 찍고 다시 더 떨구면 더 하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점 잘 잡았다 치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익절하고, 만약에 떨어진다 싶으면 뭐 본절이나 약익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위에 찍을 때까지 나 기다릴래 하다가 크게 물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뭐 복구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레버리지를 크게 해버리면 여기서 청산 나갈 수도 있겠죠. 일단 RSI는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과매수 구간과 과매도 구간을 잘 파악해서 타이밍 맞게 포지션을 잡으면 포지션을 잡을 타이밍을 잡는다고 보면 되지. 이렇게 짧게는 여기가 고점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제 과매수 구간이 떴죠. 그러면 떨어지겠네 이렇게 보고 숏 포지션 잡는 경우죠. 왜냐하면 이런 보조지표가 없으면 이렇게 계속 오를 때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니까 포지션을 갈아탈 타이밍을 못 잡거든요. 그런 용도로 딱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다이버전스,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다이버전스를 볼게요. 다이버전스는 RSI랑 차트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다이버전스는 일반적으로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히든 상승, 히든 하락,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개씩 한번 분석해 볼게요. 다이버전스가 생각보다 잘 안 보여서 이게 좀 찾아야 되는데 운 좋게 오늘 차트에서 바로 다이버전스가 나왔네요.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는 차트에서 이전 저점이 그 다음 저점보다 더 떨어졌는데 RSI에서는 그전 저점이 그 다음 저점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짝짝이가 되면 상승을 한다. 이게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래서 차트에서 보면 이게 저점을 찾아야 돼요. 이게 저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저점, 그리고 RSI 상에서도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차트 상에서는 그전 저점이랑 지금 저점이랑 차이가 심하게 하락을 했는데 RSI에서는 오히려 살짝이지만 반등을 했어요. 저점이. 그러면 이게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거든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뭐다?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을 한다. 이 그림이랑 똑같죠? 떨어지고 올라가고 짝짝이가 맞으면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 오른다. 이런 구간을 찾아내서 하면 생각보다 잘 맞아요. 그래서 좀 코인 선물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른 보조지표보다 이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근데 이제 이 타점이 잘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타점이 나오길 기다리는 게 참 힘든 거죠. 아무리 선물 거래를 한다고 쳐도. 그리고 최소 15분봉으로 보는데 15분봉보다 뭐 30분봉이나 1시간봉, 4시간봉 이렇게 더 오래된 시간 차트에서 이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맞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니까. 보시면 4시간 봉에서는 확인이 안 되죠. 그리고 1시간 봉에서도 1시간 봉으로 보면 이게 다이버전스가 아닌 거고, 이게 위험한 거죠. 그리고 30분 봉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다이버전스가 안 나오죠. 15분 봉일 때만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거예요. 15분 봉일 때만 저점이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게 무조건 다이버전스다, 이게 무조건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렇게 되면 확률이 높으니까 저는 보통 15분봉에서 다이버전스가 보이면 진입을 한번 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가 오늘 차트에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하락 다이버전스는 이제 고점을 보는 거거든요. 전 고점보다 지금 고점이 더 올라가고 차트상에는, 그리고 RSI 상에서는 전 고점이 더 높이 있으면 하락을 한다. 이게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 한번 찾아볼게요, 차트에서. 지금 급하게 찾는 거라서 확실한 다이버전스라고 보면 안 되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전에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 나와가지고 올라오다가 차트상에는 이거 고점이랑 여기 고점을 비교하면 전고점보다 많이 올랐죠. 근데 RSI 상에서는 여기서는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면 이미 충분히 올랐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로 바뀌겠구나. 그래서 다행히 역시나 여기서 하락 추세로 바뀌어서 떨어졌는데, 아까 전처럼 바로 상승이 온 게 아니고 이번에는 횡보를 하다가 하락을 해서, 사실 여기서 딱 타점을 못 잡은 사람들은 불안했겠죠. 지금 여기 차트상으로는 계속 횡보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느낀 사람은 하락을 잡고 버티고 크게 먹었겠죠. 와, 이거는 위험했겠다. 여기서 다이버전스 느끼고 하락 발라먹고, 아니면 이거 못 먹었으면 이거 볼린저 밴드로 먹어야 되는데 볼린저 밴드로 먹다가 여기서 잘못 걸리면 청산 당하는 거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안전하게 어깨에서 파는 걸 가장 중요시하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는 상승이라 들어가면 무조건 저점을 보면 되는데, 일반 상승과 반대로 전 저점이 이번 저점보다 더 낮고, 근데 RSI 상은 반대로 전 저점이 지금보다 더 높게 나타날 때 이렇게 짝짝이가 되면 상승을 한다. 이게 저점이 짝짝이가 되면 상승이고 고점에서 짝짝이가 되면 무조건 하락이라 보시면 다이버전스를 찾기 쉽겠죠. 뭐 언제까지 다이버전스가 뭔지 계속 이해하려면 힘들고, 저점에서 짝짝이가 RSI가 짝짝이가 되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짝짝이가 되면 상승 하락이 반복된다. 그래, 히든 상승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뭐 짧게 나타나긴 했지만, 여기서 보면 차트상의 전 저점이랑 지금 저점이 상승을 그리는데, 반대로 RSI에서는 전 저점이랑 지금 저점이랑 비교하면 내려갔죠. 그럼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면 짝짝이보다 그럼 상승이다. 그럼 역시나 여기서 올려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올려줬는데 이 위에를 못 찍고 떨어졌다고. 그래서 위에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했다가 물려버리면 안 돼요. 오르다가 오름 추세가 끝나고 하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먹은 거잖아요. 욕심부리다가 진짜 물리면 큰일 나니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꺾인다 싶으면 반익절이라고도 하고, 반 정도라도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좀 더 떨어지면 나머지 익절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지. 여기서 뭐 다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이거 먹으려다가 이걸 당한다고. 이걸 이렇게 떨어지는 걸 당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어깨에서 파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차트에서는 이제 또 고점 봐야겠죠. 하락은 전고점이 더 높은데 RSI 상에서는 전고점이 더 낮다. 짝짝이 되면 하락이다. 비슷하죠? 이건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네. 히든 하락이 찾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히든인가? 찾기 쉬우면 히든이 아니겠죠. 근데 찾기 힘들어가지고 대충 설명만 할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고점 맞추려면 초록색깔 맞추어야지 이게 맞더라고. 전 고점보다 지금 고점이 더 낮게 떨어지는데 RSI 상에는 전 고점보다 지금 고점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럼 이렇게 짝짝이가 되면서 히든 하락이 되니까 하락이 된다.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제대로 된 다이버전스가 아니니까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롱에 물리겠죠. 뭐 짧게 더 떨어졌지만 이건 떨어진 거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차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든 하락이라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데 차트상에는 RSI는 반대로 올라간다. 고점 짝짝이가 되면 하락을 한다. 이게 히든 하락이에요. 뭐 잘 없으니까 뭐 히든이겠지. 뭐 사실 제가 오늘 설명한 것들이 뭐
엄청 전문적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코인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거 설명 자체를 너무 전문적으로 하거나 이 보조지표는 단순한 보조지표로만 활용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해서 맹신해버리면 안 되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는 거다 정도로 알고 오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조지표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한 것들은 제가 보조지표를 볼 때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해서 진입한다는 거지, 이게 정답이다, 이게 무조건 옳다는 없어요. 왜냐면 보조지표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제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럼 언제나 판단은 본인이 하고 본인이 진입하셔야 돼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